개인회생 광고 보면은 최저 변제율, 최대 탕감, 변제율 10%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,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 주시면서 10%도 안 되는 변제율로 맞춰줄 수 있냐, 최저 변제율 몇 프로가 나올 수 있냐,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데, 그런 광고에 대한 허와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. 사실 상담해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아니 뭐 어디에서는 광고로 뭐 90몇 프로 탕감된다더니 변제율이 왜 이렇게 높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. 그런데 사실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이라는 거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90%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변제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, 월 변제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려보고, 실제 사례로 이런 경우는 90% 이상 탕감된다, 이 부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변제금은 3가지 요소에 의해서 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첫 번째로는 월 소득이고, 두 번째로는 생계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산가치,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가치라고 보면 되는데, 변제금 자체가 계산되는 원칙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. 그리고 기간을 36개월 곱하면 총 변제금이 나오겠죠. 다만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재산가치,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, 만약에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안 나온다면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려서 총 변제금을 올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, 월 소득이 220만 원이고 1인 가구로 1인 생계비 120만 원이 공제된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100만 원이 될 겁니다. 그러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은 3,600만 원이 되겠죠. 단순히 이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, 채무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총 채무 5천만 원 중에 3,600만 원을 갚으니까 변제율은 72%가 나올 겁니다. 그런데 동일하게 재산이 전혀 없고 총 채무는 1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, 총 채무 1억 원 중에 3,600만 원 갚는 거니까 변제율은 36%로 떨어지겠죠. 그러면 이 두 케이스만 비교하더라도 월 변제금은 동일한데 총 채무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제율이 확연히 달라지죠. 두 번째 케이스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채무자 월 소득이 220만 원이고 2인 생계비로 200만 원이 공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월 변제금은 20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36개월 동안 갚는다라고 하면 72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.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 중에 720만 원을 갚는 거니까 변제율은 14.4%가 나오죠. 그런데 여기에서 채무가 1억 원이라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변제율은 7.2%, 한 자릿수 변제율로 떨어집니다. 추가적으로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법원의 경우 주식 코인으로 손실 본 금액,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법원은 도박이라든지 사치, 과소비, 기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편파 변제한 거, 이 돈은 채무자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아까 재산이 있었던 경우처럼 청산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변제율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작년에 한 자릿수 변제율로 통과됐던 사례를 말씀드려 볼 건데, 서울회생법원 사건이고 남자분으로 나이는 34세였습니다. 그리고 총 채무는 5,900만 원이 있으셨고 월 소득은 320만 원이셨어요. 그리고 4인 생계비로 307만 원을 공제받아서 월 변제금은 13만 9천 원으로 36개월을 변제하면 총 변제금이 502만 원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총 채무 5,900만 원 중에 500만 원 변제하시는 거니까 변제율은 8.5%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으셨거든요. 4인 생계비를 공제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쌍둥이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거의 한 300만 원 넘는 돈을 생계비로 인정받은 건데, 근데 아까 채무자분이 34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채무자 나이가 젊고 배우자분도 역시나 젊고 건강해서 사실은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우자분이 전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법원에 잘 소명을 했고, 법원에서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서 4인 생계비를 공제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월 변제금이 13만 원이 되어서 한 자릿수 변제율이 나온 거다라는 건데, 이런 경우랑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소득은 높지 않아야 되고 생계비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 재산은
없어야 되고, 이런 요건들이 다 구비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한 자릿수 변제율, 낮은 변제율로 나올 수 있는 거지,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변제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은 이제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덧붙여서 저희 사무실 자랑을 하자면, 아마 상담 받아보시면 대부분 배우자가 젊고 건강하면 부양가족을 안 된다, 뭐 이렇게 상담하는 사무실도 많을 거예요. 법원은 웬만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겠지만,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법원에 잘 어필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여지도 많단 말이에요. 기계적으로 안 됩니다,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무실, 그만큼 사건에 관심을 갖고 변호사가 직접 케어하는 사무실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변제율이 한 자릿수 변제율이 나오는지 이론적으로도 말씀드렸고,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설명드렸는데, 본인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변제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,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혹시라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